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1월 14일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에 차가 많이 안 막히더라고요. 오늘은 왜 그럴까요? 아마 어제 이제 수능 보시고 조금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좀 보내시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혹은 뭐 오늘부터 또 어디 쉬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네. 여튼 고생들 많으셨고, 자 이제 우리는 또 투자의 마음으로 잘 또 돌아와서 네, 차분하게 시기가 좀 이래요. 시기가 그렇죠? 네. 뭐 어떻죠? 아유 갑자기 흔들리고 막 또 이러니까 시장이 네. 자, 그 흔들리는 시장 또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지 이게 또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될지 아니면 정말 지금은 또 자산을 잘 또 변경해야 될 타이밍인지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들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먼저 뉴스는 권순우 팀장, 그리고 시장에 관한 이야기는 박병창 이사님 시간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심층 인터뷰 시간, 그 이재충 상무라고 홍콩 자산운용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뭐 하이닉스라든지 아무튼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홍콩에서도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봐야 되겠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빠지겠네요. 장이? 네. 미국 장이 좀 많이 빠졌나요? 네, 많이 빠졌어요. 얼마나 빠졌죠? 예, 나스닥 2.35%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네. S&P 500도 1.66%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도 1.65% 하락했습니다. 이게 그 12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는 이렇게 금리 전망을 가지고 설사 금리를 내리건 올리건 지수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는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크게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한 소식은 첫 번째 뉴스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기술주들이 보통 금리를 내리면은 좀 IT 테크 쪽이 좀 좋다. 뭐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금리를 안 내린다라고 하니까 엔비디아 3.5%, AMD 4%, 팔란티아 6.5% 좀 낙폭이 커졌습니다. 마이클버리가 숏을 쳐놨다면 좀 먹긴 먹었겠네요. 근데 마이클버리는 빅숏이잖아요. 이 정도 숏 갖고는 안 되죠. 숏 아니잖아요. 숏. 스몰 숏은 아닌데. 근데 이게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그 테크주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좀 잘 갔던 게 그 테크주들이 좀 되게 열악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 메타 이런 애들은 그렇게 작은 회사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냐면은 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거나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테크주들, 그 채권 많이 발행했던 테크주들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어제 그 업계 전문가분들에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채권 발행을 했던 기업들과 그렇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자기 돈으로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의 어떤 성과 차이도 좀 다르겠네요. 근데 그걸 꼭 성과 차이가 다르다라기보다 그 분위기입니다. 이 업계의 분위기. 왜냐하면 좀 이제 좀 부실하다. 그럼 얘가 좀 무너지게 된다. 아니, 무너질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얘가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나머지들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얘도 이제 얘랑 거래를 다 서로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 때문에 데미지가 입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채권 쪽의 문제가 AI 쪽과 관련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요, 이거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월 금리 동결 전망이 소폭 우위로 됐고 연준 인사들이 동결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페드와치 기준으로 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50.6%, 25bp 인하 가능성이 49.4%. 팽팽하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팽팽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원래 25bp 인하 가능성이 62.9%였고 동결 가능성이 37%였는데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급격하게 바뀌어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12월 동결 쪽에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표들이 그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좀 안 됐었던 부분들도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좀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그 메리 데일리 이분은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총재인데 인하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그러니까 제일 좀 완화적인 부분이 이런 정도 얘기를 좀 했었고 네. 금리를 원래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이제 베스 헤맥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그 노동시장의 침체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고 보진 않는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노동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죠. 네. 근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네. 얘기고 통화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다고 본다라는 거는 금리를 내려봐야 노동시장이 더 나빠지거나 높아지고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헤맥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이 2%거든요. 네. 근데 2%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 정책을 다소 긴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대이긴 한데 그 3에 가까운 2% 있지 않습니까? 네. 그 9,900원짜리 네. 네, 만 원도 안 되는 가격. 지금 이제 3%도 안 되는 금리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2% 후반대에 네.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헤맥 총재는 12월 연준에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뭐 내년에는 투표권이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살렘 총재 이분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데 이분은 이제 추가 완화 여력이 제한적이다. 인플레이션은 3%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그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또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매우 완화적인 금융 여건과 규제 완화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거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이 유지되고 실업률이 4.5%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은 약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게 좋은 얘기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근데 금리는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좀 뉘앙스가 남기는 거죠. 그게 있었고 또 흥미로운 얘기가 또 하나 있었는데 수정 콜린스 총재도 그 기본 전망에 근거할 때 불확실한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데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생긴다. 네. 이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막 엄청 무서울 때는 일시적이다. 네. 뭐 관세라는 거는 한 번은 올리지만 뭐 그 다음에는 베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다. 그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요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미국 사회가 이제 참다 이제 못 참아서 그런 건가 이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그걸 이익을 깎아먹으면서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반영하게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우려가 나온다는 거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연준 관계자 멘트도 좀 인상적이긴 한데 그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를 대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 발표된 대부분의 해고가 인공지능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자동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저 영향은 그 인공지능의 영향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고용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을 네. 뭐 지금 뭐 그 인공지능 때문에 뭐 엄청나게 고용이 없어지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마이런. 네. 미란 보고서의 마이런 이사는 뭐 이분은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12월 50bp 이나 계속. 네. 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꽂은 네. 인물인데 여기는 그냥 뭐 50bp 이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환율이 1,475원 40전까지 올랐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개입을 한 것으로들 추정하고 있어요. 시장의 그 환율 움직임들 보면서 고점에서 좀 개입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도 좀 순매수로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영향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확장 재정 우려 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가 지금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보다 원화 엔화 약세가 더 큽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이 엔화 프록시 네. 영향이 가장 큰 걸로 저는 보이는데 네. 뭐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해석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예, 그 어제 와이프하고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다가 이 뉴스를 보고서 와이프가 요새 왜 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한국에 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젠슨 왕 CEO에 이어서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저희 옆에 LG 트윈 타워에 네. 와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저녁은 그 이재용 회장과 저녁을 먹었는데 그 어제 트윈타워 나왔을 때 이제 조주환 LG전자 사장,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 LG 디스플레이 사장, LG 이노텍 사장 등 LG 계열사 CEO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그 GM도 그렇지만 벤츠도 그 어지간히 세련된 거는 대부분 한국하고 합니다. 네. 뭐 네. 지금 그 칼레니우스 사장이 한국에 와서 주요하게 만날 인물이 세 사람인데 일단 네. LG 사장들하고 네. 그 이재용 회장하고 어제 저녁을 먹었고 칼레니우스 사장 벤츠 회장. 벤츠 회장 벤츠 회장. 네. 원래 칼레니우스 회장 벤츠 회장인데 그리고 그 세 번째 인물이 그 제가 오늘 좀 갔다 올라가.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도 만나면 안 돼?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만나러 갑니까? 네, 제가 오늘 오늘 만나러 갑니다. 벤츠 회장. 네. 오, 그래요? 네. 차 한 대 달라고 그래. 저 없어 보이게 그게 뭐예요? 아니, 벤츠 회장 만남. 저 차 정도 있거든요. 그래. 차 한 대 달라고 그래. 그런 거 말고 우리하고 뭐 좀 조단위의 계약을 하나 맺을 거 정도는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권 팀장님이 이재용 회장급. 예, 하여튼 이재용 축하드립니다. 회장은 저녁 먹으려고 만난 거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취재 오늘 만나러 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네. 좀 만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벤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공급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사요. 뭐 E클래스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중국보다 더 사요? 거기 롱바디예요. 어? 그 E클래스 롱바디라고요. 거기 제품이 달라요? 제품이 달라요. 아, 그래요? 그 중국 사람들은 허리 긴 차 좋아해요. 롱바디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분들은. 예. 그래가지고 그 조금 차종이 좀 달라서 우리나라가 E클래스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삽니다. 우리 저 핫딜에 좀 차 좀 갖고 오라고 그래요. 3%. 50% 할인해가지고 3% 핫딜 50% 할인. 네. 예. 그 옵션 좀 더 플러스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LG 그러니까 벤츠 탁 차면 제일 앞에 보이는 그 긴 디스플레이 네. 있거든요. 쫙 줄로 돼 있고 끝에 대시보드 여기, 쪽에. 네, 거기 쫙 돼 있고 네. 옆에 이제 그 송풍구 빵빵 받고 네. 요 디스플레이 다 LG가 만들고 네. 배터리도 엔솔이 만들고 네. 그 에이다스에서 제일 중요한 카메라 이런 거 다 이노텍에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와서 그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근데 어제 이제 승지원에서 이재용 회장이랑 이제 만찬을 했는데 이거는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칼레니우스 회장보다는 BMW랑 친합니다.
예, BMW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SDI 각형 그렇죠. 주로 들어가고 그거 딜 따왔던 것도 LG 이재용 회장 되기 전에 BMW랑 저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만나서 좀 넓혀 보려 그러는 게 아닌가. 뭐 하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도 오디오랑 배터리 이쪽이 이제 삼성이 미는 근데 거고. 오디오라고만 보기 좀 어렵지 그래요? 않습니까? 전장 대부분 해요. 하만에서도. 하만이. 네, 그래요. 그리고 삼성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배터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LG랑은 이제 통합 패키지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삼성은 이제 여기서 추가로 뭘 좀 해보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느낌적으로 그 벤츠도 중국 의존도가 꽤 높은 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최대 주주 중국일걸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급망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좀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망적인 측면에서의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와이프가 왜 이렇게 한국사에 자꾸 와라는 얘기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의 포지션이 네. 굉장히 묘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거래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중국을 자극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사부작 한국 와서 속닥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칼리니우스 회장이 어제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LG는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찾는 파트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보쉬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할 건데 네. 좀 새로운 거 할 때는 LG로 온다. 이 얘기 좀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좀 아쉬움이라면 아쉬움 중에 하나는 이 사진에 왜 구강모 회장이 없을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계열사 사장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칼레니우스 회장 정도 되면은 이제 구강모 회장 나와가지고 쫙 같이 해서 AI 같은 것도 좀 같이 하고 네.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의 파트너십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아쉽거든요. 네. LG가 모터는 모터, 뭐 배터리는 배터리, 뭐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가는 네. 흐름이 있는데 사실 LG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솔루션으로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정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LG 그룹을 이끄는 구강모 회장이 좀 움직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뉴스를 더해진다면 5분 일찍 들어왔는데도 시간이 없네. LG화학이 미국에 있는 지역 고객사를 상대로 3조 5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3조 7천억, 3조 8천억 네. 정도 됩니다. 이게 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게 그 공급 지역을 미국으로 명시하고 계약 상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계약 상대를 진짜 알기가 어렵죠. 공시를 보고서. 그 LG가 이번에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월 GM과 25조 원 규모의 그 양극재 공급하는 8년간의 중장기 공급 계약 이후에 처음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 전망은 밝다. 도요타 북미법인과 2023년 계약한 2조 9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납품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네. 그 제너럴 모터스와는 2월, 도요타와는 2023년.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그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 회사인데 이름을 네. 알 수 없는 회사. 네네. 미국에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팔면서 이렇게 로봇도 좀 만들고 네네. 그 AI 좀 하면서 태양광도 하고 ESS도 하는 가끔 심심하면은 우주선을 날리는 우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지금 다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중국 공급망 AMPC하고 그런 거 세제공제 혜택 받는 거 뭐 이런 부분들과 그 외국 이름 바뀌었는데 외국 의료 집단이라고는 표현 안 하는데 이게 광물하고 이제 부품에서 65% 이상 되면은 못 받는 AMPC 못 받는 제도가 네. 시행이 내년부터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벤츠는 전기차 쪽은 영 잘 못하는 것 같네. 그 얘기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아니 벤츠가 그래도 어쨌든 뭐 기술력이 꽤 괜찮은 회사라고 우리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딱 칼집에 들고 가는 칼이 그건데 네. 정프로님이 확 꺼내버리셨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전기차 쪽에 시도를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EQ 네. 한번, 어쩌고 시리즈 쭉 했는데 영. 그래서 온 겁니다. 아 그래요? 정프로님이 그 얘기하시니까
정프로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래요?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국 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런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벤츠 전기차 쪽 어떻게 하려는지 이따가 권 팀장한테 잘 보고하시고 그 내용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칼렌 뉴스 회장 보고 받고 와서 여러분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뉴스 얼른 갈까요? 세 번째 뉴스는 그 우리나라가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반덤핑 과세를 부과를 하니까 열연 쪽은 좀 줄었는데 냉연 쪽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 냉연 강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38%가 증가를 했고 올해 8월에서 10월 요쪽에 이제 그 반덤핑 부과 관세 부과한 거 요때 수입된 것만 봐도 2023년 월 평균 수입량의 40% 이상은 웃돌더라.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냉연 강판의 수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좀 구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냉연과 열연. 냉연과 열연. 살짝 좀 설명해 주시고. 그냥 보시면은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네. 열연은 뜨겁게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거칠고 그냥 뭐 이렇게 뜨겁게 쇳물 내려가지고 눌러갖고 만드는 게 열연이고 그럼 요거를 보시면은 냉연은 공정 자체가 상온에서 열연된 후 냉각된 소재를 압연한다. 그럼 냉연이 조금 더 고부가예요? 그렇죠. 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열연이 들어오면 네. 열연을 가지고 조금 더 가공을 한 게 냉연입니다. 그러니까 열연을 그 관덤핑 관세를 매기니까 네. 얘를 조금 가공해 가지고 냉연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관세 코드가 바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 코드를 바꿔가지고 좀 수입을 하고 있더라. 근데 쓰이는 게 주로 달라요? 냉연이랑 열연이랑? 조금 다르긴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냉연이 좀 더 고급진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 들어가는 거고 뭐 자동차 이런데요. 자동차나 네. 아니면은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주로 들어가고 열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빔, 네. 철근, 철근은 봉연광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뭐 철근이 차 건물에 들어간다거나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보시면 표면이 이 거칠고 산화피막이 형성된다.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 선박 후판이라든지 우리 선박 후판이 이렇게 맨들맨들 반질반질하게 예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밴드 칠하면 되니까. 열연이 싸고 냉연이 비싸고 조금 비싼데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연에다가 관세를 매겨 버리니까 냉연으로 가공을 해서 넘기더라. 근데 이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게 그 우리가 이제 후판, 조선 후판 때문에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다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후판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컬러 후판이라고 팔더라고요. 그래요? 컬러 후판은 또 이게 상관없어요. 그 관세. 예, 코드가 달라지나 코드가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이제 컬러 후판은 이제 녹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철강은 이제 우리 산업 지키자로 거의 다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네. 유럽도 그렇게 됐고 미국도 그렇게 됐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칠레, 브라질 뭐 다 자기네 제철소 있는 나라들은 다 이거 막고 있거든요. 네. 중국산 막 밀어내기 엄청 심하게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이 통상 관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철강을 그냥 다 관세 매기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되죠. WTO 위반이기도 하고 열연은 해도 되고 철강은 안 돼? 그거를 반덤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반덤핑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조사했네 그럼 이게 나왔잖아. 니네 이렇게 저 밴드 칠하고 해서 또 꼼수 핀 거 나왔으면 이것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조사를 해야 또 돼요. 조사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의 철강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런저런 꼼수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렇죠. 예. 근데 철강 같은 거는 물론 이제 전 세계가 어느 정도의 뭐 부가가치가 점점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좀 집중되면서 철강 같은 거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좀 쇠퇴한 거긴 하지만 철강은 설령 우리가 좀 선진국이 되더라도
더 선진국이 되더라도 요건 좀 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강은. 그쵸. 네. 철강은 있어야죠. 그죠. 철강은 뭘 하더라도 하여튼 스틸은 맞아요. 이 산업에 진짜 안 쓰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다 철인데 이거. 네. 철은 가능하면 갖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 보호하는 걸로 의사결정하신 겁니까? 예, 철 산업은 우리가 보호하는. 대통령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저 벤츠 회장도 만나야 되고.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보고 들어오면은 다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팀장님 오늘 벤츠 회장 잘 만나시고, 예. 예, 벤츠 회장 만나서 제 뜻을 잘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셨죠? 왜 차 그렇게 전기차. 전기차 못 만드냐? 예. 그렇게 못 만드냐고, 예. 역같이 만드냐고. 예. 손구녕을 좀 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슨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윌슨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몇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